2호의 정원 산책,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 제가 한택식물원에 찾아왔습니다. 한택식물원에 왜 왔냐면 정원 식물들로 쓸 수 있는 식물 자원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향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색깔들, 꽃의 모양들, 그걸 이어서서 또 사계절 점점 달라지는 그런 색깔들, 꽃의 다름들을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원식물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셰프가 요리를 할 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내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본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한택식물원이 용인에 있습니다. 기회 되면 친구들 같이 와서 보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식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어떤 식물들이 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어디에 그런 것들을 심으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깨어 나올 듯 병아리 꽃나무, 꽃이 딘 뒤에 보니까 달걀처럼 이런 모양이 생긴다 하네요. 열매가요. 그리고 꽃도 지금 보시면 약간 이런 모양 가지고 있고요. 이파리도 상당히 끝이 날카날카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약간 싱그러운 모습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지금 무리지어서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요. 화이트 가든을 만든다고 하면 둘레를 이 식물을 이렇게 쭉 둘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또 하얀색 식물도 연출하면 되게 예쁘지 않겠나라는 식물이 되어지네요. 실목련이라고 부르네요. 이 꽃이요. 실목련. 묘목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잎이 약간 둥글둥글하고요. 향은 제가 맡다 보니까 약간 좀 연하게 나고 있습니다. 향도 연하게 갖고 있고 꽃 모양이 약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는 지금 성인 키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꽃은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 옆으로 지금 가침박달 나무가 이렇게 꽃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또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화이트 가든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찾아서 친구들과 화이트 가든 디자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가침박달 나무도 지금 키가 거의 한 3m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약간 수형이 아주 그렇게 멋지진 않지만 무리지어 봤을 때는 뭐 이 정도의 수형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침박달 나무까지 이어갑니다. 화이트 가든의 미나리 냉이입니다. 미나리 냉이 식물이네요. 키는 지금 여기 조건에서는 약 30에서 40cm 다음에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도 바람에 잠깐 좀 움직이거든요. 한들한들 약간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가늘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약간 지금 음지입니다. 빛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약간 음지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도 바람이 불었을 때 이런 모습을 지금 살짝 흔들기 때문에 조용한 공간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피어서 살짝 움직여주고 있을 때 마음이 더 힐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식물이네요. 미나리 냉이 식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많이 심겨져 있을 장미조팝 나무 같습니다. 지금 라일락 옆에 지금 피어져 있거든요. 라일락 옆에 피어져 있는데 향기가 대단하네요. 얘도 역시 그 화이트 가든 만들 때 관목식물로 쓰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특징은 약간 이것처럼 지금 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 식물처럼 보입니다. 이런 선들을 가냘프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늘에 걸렸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옆에서 다른 식물과 어울려서 피어 있을 때 상당히 멋스러운 식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울타리목으로 저 안에까지 쭉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울타리목으로 쓰면서 봄에 작은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들 상당히 귀여우면서도 큰 공간을 조용히 만들어내는 그런 식물로 보여지네요. 앵초인데요. 이게 정확히 품종은 제가 모르겠네요. 앵초. 흰색인데 약간 그 안에 달걀처럼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네요. 화이트 가든을 만들 때 이렇게 아래쪽에 무리지어서 심으면 상당히 아래쪽에서 흰색을 받쳐줄 수 있는 식물로 되게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 친구들 중에 화이트 가든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화이트 가든을 특히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 화이트 가든이 보여주는 이런 시원한 감이 좀 있거든요. 화이트 가든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언제 기회 되면 우리 네이버 밴드 정원 친구에서 화이트 가든에 쓰여있는 식물만 한번 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이달의 피나 카테고리로 한번 올려보는 것도 재미날 것 같네요. 여기 아이디어 괜찮은데? 잠깐만요. 지금 이 꽃은 약간 페랭이 쪽이나 꽃잔디처럼 생기긴 했는데 약간 그 식물은 아니고요. 비슷하긴 한데 키는 지금 거의 25cm, 30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뒤에 지금 튤립이랑 같이 걸려 있으니까 상당히 예쁘게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이름 아시는 분 한번 댓글 달아줘 보세요. 다음으로는 백색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저희 집에도 백색이 심겨져 있는데 역시 신색은 화려하지 않지만 상당히 멋스러운 조용한 멋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백색 라일락이 있고요. 그 옆으로도 지금 흰색 식물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식물도 제가 지금 이름을 모르겠네요. 요 식물 지금 퀴즈 세 번째 식물입니다. 세 번째 식물 나갑니다. 이어지는 식물로는 애기 말발돌이 사르도네 펄스라고 하는 식물이네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약간 흰색 꽃이 필 것 같은데요, 그죠? 말발돌이니까. 그런데 잎이 약간 황금과 같은 색깔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조팝나무에 이어서 약간 흰색물이지만 잎이 약간 황금색과 같은 노란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약간 형광색 같은 느낌이라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약간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지만 뭔가 하이트 가든의 눈길을 또한 끌 수 있는 그한 식물로는 우리가 조금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얘도 약간 이렇게 약간 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느낌들. 그 다음 전체 키에서는 우리의 허리 정도 되는 키 정도의 식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키 정보는 그렇고요. 아까 조팝나무처럼 이렇게 선을 쭉쭉 뻗으면서 가늘다랗게 선이 올라오면서 꽃을 피울 거기 때문에 예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처럼 약간 너무 이렇게 쭉 연결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큰 경관을 만들 수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되게 환해지기 때문에 화이트 가든을 만들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양을 좀 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각조각 사용하게 되어지면 진짜 산만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팥꽃나무입니다. 팥꽃나무는 지난 현장에서 제가 한번 썼었는데요. 팥꽃나무가 주는 이 색감과 이 꽃이 피는 모양들, 그 다음에 멀리서도 사람의 시선을 끄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멋있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약간 반음진데 양지로 갔을 때는 상당히 개화가 잘 되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팥꽃나무도 한번 추천하고 싶네요. 지금 경기도 용인이고요. 한택식물원이고 지금 4월 20 오늘이 4일인가요? 5일 4월 말경에 이런 정도의 경관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금낭화입니다. 지금 벌이 한참 날라와서 꿀을 모으는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엽네요. 금낭화도 정원식물로 참 많이 쓰여지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5월 초니까 역시 봄을 부르는 식물들 중에 약간 이런 핑크색들, 아마 흰색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이 나와서 있는 모습도 좋지만 약간 종처럼 달려져 있는 이런 모습의 꽃의 배열도 상당히 보기 좋네요. 금낭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벌개덩굴이라는 식물인데요.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벌개덩굴은 약간 지금처럼 덩굴처럼 약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네요. 벌개덩굴. 꽃은 지금 4월 말 5월 초쯤에 이렇게 피는데 약간 이런 굴락으로 심었을 때 피는 것 같고 색상은 약간 보라색인데 아래쪽부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피면서 개화 기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막 생각이 좀 되어지네요. 그리고 약간 굴락 지어졌을 때 피는 모습이 좀 있어야 이거는 연출이 가능한 식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면적에 심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고 대신 그 경관을 크게 만들고 싶을 때는 가능한 식물이면서도 약간 보라색에 약간 흰색을 살짝 끝부분에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보라색 계열의 식물인데 약간 흰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 다음에 꽃이 가지고 있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벌개덩굴 식물이었습니다.
청날의 고사리라고 하는 식물이네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벌개덩굴이랑 같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모습을 좀 옆으로 오니까 볼 수 있네요. 여기도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되게 음지입니다. 큰 나무 아래 밑에 음지 쪽에 심겨져 있는 모습인데, 첫 번째는 경관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식물이 이렇게 조화롭게 고사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간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 그리고 뭔가 밀림과 같은 그런 질감의 식물들을 우리가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촘촘히 이런 인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나면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서는 우리가 북쪽이죠. 북쪽이거나 집안에서 봤을 때는 약간 해가 그래도 짧은 시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그리고 약간 습이 있는 공간에 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네요. 고사리 식물은 정말 종류가 또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면 좀 다른 질감의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를 가지고 베이스가 되게 하고 이런 곁들인 식물들 같이 심었을 때 모습도 좀 다른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매미꽃입니다. 매미꽃은 약간 꽃 모양이 귀엽다고 할까? 노란색이라 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이런 꽃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키는 지금 한 20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한 줄기가 지금 피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정도의 한 그루가 이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벌이 날라왔는데요. 벌 잠깐 볼까요? 요즘은 점점 벌이 날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벌을 제가 되게 소중히 더 보이게 되어지네요. 벌의 활동들이. 그리고 정원에서 할 때는 집의 입구쯤에 어딘가 낮은 쪽에 입구에, 아니면 사람이 앉아있는 공간 옆에 낮은 쪽에다가 이렇게 좀 함께 심으면 봄을 부르는, 그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꽃으로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약섬 장풀 로제아 수페르바라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 참 마음에 드네요. 오늘 본 식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식물을 꼽으라면 아직까지는 후보군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벌 날아왔었네요. 꽃이 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피로 돌아가면서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잎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라든지 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원에서 썼을 때 식물로는 상당히 좋은 식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약간 물이 폈을 때 이 정도의 느낌으로 피는 것 같네요. 이 식물 꼭 심어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열매도 지금 약간 맺어서 이런 모습으로 열매도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다 달렸을 때의 느낌도 어떨지 한번 다시 와봐야겠네요. 그도 한때 식물원이 집에서 되게 가까웠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못 왔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중간에 하루 정도 쉬면서 여유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이호가. 벌 날라왔습니다. 잠시만요. 이혼의 집에도 많이 쓰고 있는 감둥사초를 이쪽 화단 쪽 오른쪽 왼쪽의 화단에다 쭉 심어놨습니다. 감둥사초 심으면서 중간에 펜지하고 튤립이랑 이렇게 나오는 경관으로 쭉 연결하면서 썼던 식물을 볼 수 있네요. 감둥사초는 역시나 이렇게 지금도 바람이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 바람을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바람이 보이는 거죠.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초 몇 개 있네요. 모루이 사초, 이런 질감, 모루이 사초라는 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초과 식물들이 점점 많이 출현하는 것은 뭔가 되게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질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도 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사초를 잘 써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랭이 식물을 소개하는데요. 페랭이 식물이 지금 이런 질감이 가지고 있는 사초 페랭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높이 하단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이렇게 바닥보다 약간 높이 올라오는 이런 높이 하단이 주는 느낌이 뭐냐면, 식물을 내가 허리를 구부리지 않더라도 내 코앞에 바로 식물을 내 시선에서 볼 수 있다는 느낌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런 식물도 보려면 땅에 탁 엎드린 상태에서 봐야 하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식물과 사람의 교감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 정원이나 어르신들 정원에 만들 때 꼭 이런 기법을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우리는 늘 땅을 평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것을 늘 당연시 여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높낮이를 활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대로의 지형을 활용하는 거는 너무 좋고, 지금도 이렇게 할 때에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돌틈 사이에서 이런 식물들이 다 아마 자연적으로 나왔을까요? 심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높이가 있는 식물들을,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식물들을 싶으면 자연스럽게 따지면 경관을 되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높이 하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야적으로 많은 면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들도 정원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땅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 평지로 만들다 마시고 꼭 이런 기법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랑무늬 풍지초입니다. 풍지초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한번 처음 보고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식물은 양가 지금도 멀리서 보시면 이 봄에 눈에 확 띕니다. 확 띄면서 되게 돌이 있는 지점에, 지금도 보면 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돌이 있는 지점에서 심었을 때 되게 또 이렇게 어울리고요. 지금도 보시면 높이 하단이니까 땅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약간 경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 더 잘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노란색의 약간 줄무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노란색이 아니라서 약간은 시원한 느낌도 살짝 내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화분에 넣어놨을 때도 상당히 좋고요. 꽃이 아니지만 어디엔가 눈길을 내가 끌고 싶다라는 곳에다 심었을 때 되게 좋고요. 조금은 양지 쪽이 좀 잘 되더라고요. 음지로 가면 약간 태워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양지 쪽에 여러분들 좀 심으시면 겨울에도 노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식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지초였습니다. 황산앵초라고 합니다. 이파리 보니까 앵초는 맞네요. 그죠? 황산앵초. 지금 노란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 키에서 지금 한 20cm 정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꽃도 역시 사람 가까이에서 봄을 알리는 식물로는 상당히 예쁜 꽃 같고요. 지금도 바람에 살살 날리네요. 바람이 보이는 거죠. 황산앵초꽃 정원 소재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암석원을 중간에 만날 수 있었는데요. 2001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공된 암석원이라고 합니다. 바위와 원리는 침엽수 및 키 작은 감봉 초근류들이 어울려서 심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암석원까지는 못 가볼 것 같고, 다음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암석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찍어볼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음에 제가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암석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암석원은 약간 척박한 환경에서도 클 수 있는 그런 식물 자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 되게 척박한 환경이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러한 자원의 식물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우리가 멋진 정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다음 기회에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식물들의 기나긴 여행, 식물 수집가의 특별한 상자, 한택식물원 호주온실에서 세종식물원에서 함께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의 기나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식미지를 통해서 식물이 국가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약용식물들, 그다음 관상식물들이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동이 됐는지, 왜 그런 지금의 같이 테라리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식물을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어쨌든 식물이 국가와 국가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졌고, 과거에 식물자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지라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죠. 식용부터, 그러니까 먹거리부터 지금은 경제식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식물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관상의 가치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경제의 가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나 싶으네요. 식물 수집가들의 특별한 상자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호와 함께 한택식물원을 돌아보면서 정원 산책 잘 하셨나요? 오늘 정원 식물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식물들이 5월에 피는 것들을, 4월 말에 5월 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가든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한때 식물원이기 때문에 식물 자원이 되게 풍성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오늘 침상정원도 또한 암석원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다음 달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꼭 와서 그때 식생들을 보면서 정원 식물로 어떤 식물들이 자원이 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지네요. 녹색이 주는 즐거움, 봄이 주는 즐거움, 봄의 향내가 가득했던 한택식물원에서 찾아보는 정원 식물 이야기, 오늘 함께 즐거우셨나요? 그럼 저는 또 다음 편에 한택식물을 방문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